유럽연합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녹색 산업의 기준을 정한 이른바 텍소노미 초안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켜 논란입니다. 핵 폐기물을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은 근본적으로 그린 에너지가 될 수 없어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포항과 경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각각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확진자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럽연합이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핵 폐기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원자력을 제외한 분류 체계를 발표한 우리 정부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녹색 분류 체계, 영어로는 그린 텍소노미로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인지를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이 체계에 포함돼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되면 엄청난 규모의 세제 혜택과 투자를 받을 수 있어 에너지 산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 녹색 분류 체계 초안에 원자력을 포함시켰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부지와 자금 등 계획을 갖추는 조건으로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독일 등 탈원전을 추진 중인 국가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했고, 오스트리아 정부는 소송까지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린피스는 성명을 내고 적절한 핵 폐기물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한 원자력을 포함시킨 이번 초안은 그린워싱 면허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용해결료를 제대로 처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전을 가동하는 게 절대 환경에 안전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EU에서도 회원국들이 똑같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는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 없다며 녹색 분류 체계가 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자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기존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지 기존의 모든 걸 다 지원을 받은 상태의 원전 산업을 그런 산업에 이런 자금을 쓰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논의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국내 사정을 고려해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오늘 정오 기준 포항시 코로나19 확진자는 6명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포항시는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은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기존 감염자와 접촉한 1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발생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1명이 확진돼 실시 중인 코호트 격리가 연장됐고 초등학생 1명이 확진돼 관련 학교 200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오늘 오전 2시 30분쯤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야산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임야 0.05헥타르가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야산 인근 도로에서 담뱃불로 발생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 지 3주째입니다.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점이 방역 당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특정 시설뿐 아니라 지역 사회로의 확산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전인 지난해 12월 셋째 주 대구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58.7명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루 평균 128.6명으로 2주 사이 19%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1.4명에서 71.9명으로 17% 늘었습니다. 고령층에서 감염 1, 2주를 지나며 병세가 악화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확진 규모는 줄었지만 문제는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9개 시설을 통해 지금까지 4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표본 검사로 99명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됐는데 나머지 확진자들도 역학적 연관성으로 모두 오미크론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델타 변이 대비 1.6배의 높은 전파력과 어린이집 등 미접종 대상자의 노출로 감염 확산이 가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역 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특성상
지역사회 전체로의 확산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전체 확진자 규모도 늘어날 거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접종자 부분에 대한 그 감염 위험은 오미크론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또 미접종자의 위험성 또한 더 높아질 거고 빨리 그 영향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대구 84명, 경북 62명 등 사흘째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지만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도 재확산 조짐을 보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 3선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일을 계획해서 실천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도약하는 데 있어서는 임기를 3번 정도 해야 이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중요한 건 시민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올해 포항시정 슬로건을 희망특별시 포항으로 정하고 경제와 환경,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2022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결과 4.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 3.89대 1보다 상승했습니다. 학과별로는 한의학과 경쟁률이 55.5대 1로 가장 높고 바이오 제약공학과 5.2대 1, 일어일문학 전공 5.1대 1, 스포츠과학 전공 5.1대 1 등으로 정시 모집 합격자는 2월 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제 포항시 연일읍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와 관련해 경북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해서 가스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